아래로 관리하는 게 최고의 가성비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0만 원에서 1억만 초과하게 되면요, 건강보험료가 꽤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갔을 때 건강보험료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요, 제 채널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을 했어요. 고 10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로도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답글을 다 달아드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궁금해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금융소득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내가 건강보험에 어떤 자격으로 가입이 돼 있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건강보험 가입자는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거 아시죠? 제일 먼저 직장가입자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시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세대 1의 재산하고 소득을 다 합산해서 세대주 한 분 명의로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금융소득이 1,000만 원에서 1억만 넘어가도 건강보험료가 확 증가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2,000만 원까지는 괜찮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을 텐데, 그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넘어간 2,000만 원을 넘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2,000만 원을 따질 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안 되는 부분은 이 2,000만 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융소득이요,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추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인 2,000만 원을 계산할 때 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 전체 넘어가는 금액이 2,000만 원에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따로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은 2,000만 원까지는 괜찮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자,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관리할 수 있으면 1,000만 원 아래로 관리하는 게 최고의 가성비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분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죠. 보험료 영원의 혜택을 받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양자의 자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요. 피부양자분들은요, 보유한 재산에 따라서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소득 금액이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 과표가 5.4억 원 이하다, 이런 분들은 연간 총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간 총 소득에는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때요, 이자하고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재산 과표가 5.4억이 안 되면서 다른 소득은 없는데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요, 2,0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재산세 과표 구간이요, 5.4억에서 9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분들은요, 소득을 1,000만 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 소득이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가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아래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재산세 과표가 9억 초과되시는 분들은요, 아예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인 거죠. 자, 댓글로 질문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으로 연간 1,32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고 재산이 5.4억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냐고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이 경우에요, 재산이 5.4억 이하니까 총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유지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1320만 원인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넘잖아요. 999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전체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의 전체소득은 1320만 원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금융소득이 1천만 1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320만 원에 플러스 금융소득이 1천만 1원이 플러스가 되면서 총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아니면요, 재산이 5.4억 이하가 아니고 5.4억에서 9억 사이에 있다라면요, 자, 이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이 1320만 원이기 때문에 재산이 5.4억에서 9억 사이가 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의 소득을 볼 때는요, 자, 공적연금 소득을 100% 봅니다. 자, 그런데 직장가입자라든지 지역가입자에서 이 연금 소득을 산정할 때는 이 공적연금은 50%만 봐주게 돼요. 사적연금은 아직 안 봅니다. 제가 이따가 후반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지역가입자인데요. 직장가입자가 아니시고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다 모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점이 뭐냐면 바로 재산까지 본다는 점이 조금 불리합니다. 보통 우리가 50세 이후에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집도 한 채 있고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에 다닐 때는 내 근로소득에 의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갑자기 퇴사를 하고 났더니 내 재산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꽤 많죠. 왜냐하면 내 재산이 제법 모아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십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고로요, 재산의 범주에는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들어가요. 자, 전세도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세는요, 전세금의 30%를 재산으로 보고 여기서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는 전세금의 30% 곱한 금액에서 1억 원을 빼준 금액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재산 범주에서 지금 제외가 됐고요. 또 주식의 시가도 들어가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주식의 시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측면에서 보자면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역시 소득에 전체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한다? 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포함이 돼버리게 됩니다. 작년에 금융소득이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이 됐다? 그렇게 되면요, 내년 11월부터요, 이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약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연간으로 더 증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조정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건강보험료에 가입한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직장가입자가 있고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아래로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소득 외에 부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재산에 따라서 금융소득을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까지 관리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아래로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이제 2월 2일에 책이 한 권 출간이 됐는데 그 책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보여지는 수익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료가 무서워서 이 수익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임계점 언저리에 있을 때 이때는 조금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영상에서 해주신 질문 중에서요, 좀 중복적으로 나온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이 금융소득 1000만 원 기준, 2천만 원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기준은 바로 세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또 부부 합산이냐에 대한 질문도 꽤 많으셨는데요. 부부 합산 아니고 부부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있고 세대
세대원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세대주를 남편 하시고 세대원을 이제 부인 배우자로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두 분의 금융소득이 각각 1,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금융소득은 이 세대의 건강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부부의 금융소득이 각각 1,000만 원을 넘는다.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1,100만 원이고 배우자분은 1,200이다. 그러면 두 개 합친 2,300만 원이 세대의 소득으로 잡히면서 2,300만 원에 연 8%에 해당되는 금액의 건강보험료로 증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요. 사적연금이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댓글이 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해당 영상을 이제 법령집을 보고 만들었었는데 법령집에는 연금소득의 50%를 잡게 돼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50%가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잡히지만은 사적연금이죠.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상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시행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소득을 따질 때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 질문이 소득은 없는데 지금 이제 전세금을 9억 정도 주고 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요.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하나도 없고요. 또 전세 9억인데 그 9억에 30%로 재산으로 보니까는 이 재산이 5.4억이 안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지역가입자가 되셔야 되고요. 지역가입자로서 이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매월 약 13만 7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어진 질문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금융상품에서 발생된 소득이 금융소득으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에서 직접 주식을 사서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 그거는 금융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은요, 건강보험료 산정을 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될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잖아요. 이 배당금은 우리의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제피나 제큐, TLTW 이런 ETF를 샀다. 이 경우에는 배당이 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배당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또 미국 ETF 중에서요, 이제 배당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ETF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꽤 많이 잡히거든요. 연 50% 배당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넣었을 때 500만 원이 이제 배당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온전히 잘 보존되면은 덜 억울한데요. 보면은 1,000만 원이 잘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내 원금으로 배당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바로 또 다 내 배당소득으로 잡혀버린다. 이 점도 알고 높은 배당을 주는 미국 ETF를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SA에 가입을 해서 이 비과세 분리과세 기간을 충족을 하고 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증가시키지 않는 소득이 되게 됩니다. 또 이자나 배당소득만 이제 건보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비과세 예금도 다 포함이 되는지도 꽤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비과세되는 예금에서 발생한 소득은요,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이제 주로 월배당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이라든지 배당금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ETF뿐만 아니더라도요, 은행 예금, 채권 이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합산해서 금융소득에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는 IS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든지 또 비과세가 되는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로 지금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에서 간당간당하다. 여기서 1원이라도 넘으면 안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댓글이 있으셨는데요. 1,000만 원에서 1원만 초과하게 되면요, 건강보험료가 꽤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원이 초과돼가지고 작년에는 안 냈던 건강보험료를 올해 80만 원 내야 되게 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언저리 있는 분들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합산 기준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금융소득 합산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 합산된
된 게 1,000만 원이 넘냐? 예, 그거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곧 2025년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자, 올해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12월 31일에 금융상품을 해지해서 금융소득이 발생이 돼서 자, 이게 1,000만 1원이 돼버렸다. 자, 그러면 내년 11월부터요 건강보험료가 증액돼서 고지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1월 2일에 해지를 했다면요 건강보험료 증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금액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상가가 월에 연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2,000만 원 월세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채권이자하고 이것저것 배당금 다 해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직장가입자라고 하셨고요. 자, 직장가입자가 월급의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이 넘어갈 때 추가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금융소득이 지금 1,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1,000만 원이 안 된다면 상가 월세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텐데, 만약에 1,000만 원을 넘겼다라고 했을 때는요 더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8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워낙 댓글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좀 궁금증을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답글은 바로바로 못 달아도 항상 다 읽고 있으니까 제가 또 필요하면 바로 또 답글 해드리고 또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사무실을 배경으로 해서 기존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스타일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양상 감사합니다.